안녕하십니까. 아들에게 쪽팔리기 싫어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장영철입니다. 한국을 빛내 100명의 위인들로 이야기하는 한국사 이야기.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시작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나라는 단군 왕검이 세우신 고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고대 국가로 인식을 하면서 중앙집권 국가로 형성된 나라를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시작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는 세워질 당시에 어떤 공통점이 있었고, 또 어떤 특징들이 있었고, 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고구려 중심으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우선은 고구려와 신라의 특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려를 세우신 우리 동명성왕 주몽은 아래에서 태어났죠. 근데 그 과정도 하늘의 신 해모수와 강의 신 하백의 딸 유화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유화가 아버지 하백에게 쫓겨나고 난 뒤에 동부여의 금호왕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궁에 지내면서 알을 낳았죠. 신라의 경우에 박혁거세는 6부족의 수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던 도중 말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는 곳을 가보니 우물이 있고 우물에 알이 있었습니다. 그 알이 박처럼 크다 해서 성을 박씨로 붙여주었다고 하죠. 고구려의 주몽과 신라의 박혁거세 둘 다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둘 다 하늘을 숭배하고 물을 매우 귀중히 여겼다는 거죠. 주몽의 경우 하늘의 신 해모수, 그리고 강의 신 하백의 딸 유화입니다. 그리고 박혁거세 같은 경우에도 자주필 때 빛이 나는 곳을 가보니 하늘에서 자주필 빛이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말이 절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우물이에요. 알령이라고 부르는 우물인데, 우물 역시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핵심적인 식수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매우 숭배했고 물을 아주 귀중히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두 분 다 알에서 태어났을까를 좀 더 살펴보면, 옛날 그 유물을 보면서 조금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새 모양을 한 유물들도 꽤 발견이 되고요. 새는 하늘을 날 수 있고, 그리고 땅에도 있기 때문에 새가 알을 낳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건국하신 분의 하늘과 연관성을 높이고 위대함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도구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했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약간 차이점 또 보자면,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주몽은 당시 부여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미 부여는 어느 정도 이제 고대 국가로서 제국화된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미 힘을 갖고 있는 왕도 있었고, 그리고 동부여, 북부여, 졸본부여 등 여러 부여도 이제 여러 개가 흩어져 있었다는 당시에 시대 상황을 볼 수 있는 반면, 신라는 아직 하나의 독립된 전제 군주 국가로 형성되기 이전에 6부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가야에서도 좀 비슷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신라 이야기로만 멈추고, 그렇다면 이제 백제는 어떻게 될까? 백제의 시작은 주몽과 소손호의 아들인 실제 온조가 주몽의 아들일지 소손호의 원 남편, 주몽과 소손호는 둘 다 재혼입니다.
주몽이 그 쫓겨나기 이전에 이미 예시 부인 사이에 아들이 있었고 훗날 유리왕이 되죠. 그래서 소손호란 나중에 재혼을 하게 되고, 소손은 역시 이미 결혼을 했고, 비류는 첫 남편의 아들인 것이 거의 확실한데, 온조 같은 경우에도 주몽의 아들일지 원래 남편의 아들일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아마 온조도 주몽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첫 남편의 아이가 아닐까. 왜 그렇게 추측을 하냐 하면, 그 쫓겨나면서 세력을 형성시켜서 주몽과 소손호가 각자의 세력을 정치적인 결단에서 같이 합쳐서 고구려를 건국을 했는데, 훗날 주몽은 첫째 부인에게서 온 유리왕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그런데 소손호와 비류, 온조는 거기서 어떻게 싸우거나 뭐 대규모의 마찰이라고 하면 전쟁 같은, 그러니까 대규모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떠나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비류는 인천 쪽에, 그리고 온조는 지금 하남 위례 그쪽에 각각 나라를 세우지만, 비류가 먼저 빨리 죽게 되고, 그 세력까지 온조가 합치면서, 온조는 처음에는 십제라고 지었지만 비류 세력까지 합치면서 이제 백제라고 해서 세력을 키우고, 그리고 백제를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말갈족인가 그쪽에서 쳐들어 내려오는데 훌륭하게 막아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 즉 초기에 마한 세력이 많았던 그쪽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외부의 침입까지도 막아낼 정도의 군사력과 힘이 있었다는 거죠. 고구려 내에서 내부 전쟁을 거쳐서 마지못해 막 겨우 도망치듯이 후퇴를 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정치적인 야합에서 함께 만나서 고구려를 건국했으나 훗날 다시 어떤 이유에서는 갈라서게 되고, 그래서 유리에게 고구려를 넘기고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했다. 그렇게 충분히 예상을 하고 뭐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뭐 고구려의 주몽과 혁거세, 신라 혁거세는 아래에서 태어났었고, 온조왕이 그나마 이제 포유류가 되시네요. 자, 오늘은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제 건국 시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사 이야기는 쭉 계속 되겠습니다.